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내가 만든 함정에 적들이 의심 없이 들어온 날이죠. 강력한 벙커, 무시무시한 저격수, 오도 가도 못하는 적에게 공군 지원까지. 내 기지가 터지든 적 기지가 터지든 항상 터지는 게임, 건접 모바일입니다. 건접 모바일은 다른 유저가 파놓은 함정을 로켓으로 뚫어버리는 전략 게임이에요. 그리고 전세계 유저에게 어떻게 하면 빅동을 줄지 커피 마시며 전략 짜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저번 광고 후 저는 항상 이 게임을 휴대폰에 놓고 다녀요. 본기지를 저랩으로 유지하며 초보 유저가 저의 기지를 공격하게끔 유도하죠.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튜토리얼 끝내고 게임 쉽네 라고 생각하는 해외 유저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유저를 디펜스해서 수비 점수가 높아졌어요. 덕분에 저랩 유저랑 매칭되지 않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저의 재미를 이해 못하는 개발팀은 이번에 사령부 레벨이 6인 계정을 빌려줬어요. 거기엔 신규 유닛과 멋진 수비 건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의관입니다. 평소에 수술복 입고 대기 타다가 누가 총알을 세게 맞으면 머리통만한 주사기로 찔러요. 아군은 이미 죽었어도 주사기가 너무 아파서 다시 살아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군의관이 모든 병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몸이 터져버렸거나 불타버린 잿더미는 살릴 수 없습니다. 주사기 꽂을 몸이 없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닛을 죽지 못하게 만들어 베테랑으로 키우고 그 베테랑을 계속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군의관이 있는 한 영웅은 죽지 않거든요. 영웅은 죽지 않아. 영웅은 죽지 않아. 영웅은 죽지 않아. 괴짜과학자, 비비탄을 쏘고 분홍색 플라스크를 던집니다. 플라스크가 깨진 땅에서 좀비가 올라와 두 팔을 흔들어요. 적의 시체가 있어야 좀비가 생성되는 줄 알았는데 이 과학자는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분홍색 액체가 땅에 닿기만 해도 좀비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볼일보다 액체를 떨어뜨리면 좀비가 올라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액체를 쏟아도 좀비가 올라와요. 소환된 좀비는 실제 좀비와 같이 걷는데 특화됐습니다. 부대원 대신에 총알을 맞아주며 앞으로 걷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유닛입니다. 부대원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면서 시야는 더욱 확보되고 적 유닛이 기어 나오는 막사도 터뜨릴 수 있어요. 좀비는 불에 잘 타지만 후퇴는 없어요. 하체가 부실해 세 발자국 걸으면 무릎뼈가 부서질 뿐입니다. 독가스를 뿌리는 화학병은 세게 한 방 때리지 않고 살살 나눠서 때려요. 독가스로 건물을 박살내는 방법은 모기살충제로 바퀴 잡는 것과 같습니다. 부서질 때까지 뿌리면 되죠. 근데 계속 뿌려도 안 죽는 게 있습니다. 메딕. 적군 방어에 의무병이 몇 마리 끼어 있었는데 의무병은 세게 한 번에 힐링하지 않고 살살 나눠서 힐링합니다. 아까 화학병은 나눠서 때린다 했으니 둘이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제가 조 터졌다는 소리예요. 화학병은 수비에 좋습니다. 독가스 먹은 적군이 기침하느라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때 다른 수비 건물이 편하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수비 건물의 고층은 부비 트랩 같은 함정입니다. 보통 입구에 놓아서 공격하는 유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함정 제거용으로 몇 마리의 유닛을 희생할지 또는 미사일로 함정을 파괴할지 말지 선택하게 하죠. 근데 수비를 좀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른 좀 이상한 사람들. 그들의 광적인 함정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초 안에 함정을 못 찾으면 부대가 터집니다. 여기 나무 뒤에 건들면 터지는 트랩이 있네요. 다행히 정찰병 한 명만 보내서 피해가 적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기능 없는 눈사람과 선물 더미가 당신의 시야를 뺐습니다. 그리고 화염 배럴을 보고선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겠죠. 틀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겨진 폭발물이 또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있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정찰병을 최소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달라요. 마중 나온 적 유닛이 강력하면 정찰병을 조지기 때문에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때 제가 하는 전략은 외치는 거예요. 게임 개같이 한다고. 내 유닛에 뛰어오는 속도를 정확히 파악해 그 자리에 1번 함정 배치. 내가 쳐맞자마자 자신의 유닛이 입구에 도착해 공격하게끔 만든 정확한 타이밍. 내가 추가로 뽑은 유닛이 어디로 올지 정확히 예측하고 그곳에 또 함정을 설치해 놓은 치밀함. 야, 게임 진짜 개같이 하네. 이번엔 한 프랑스 유저의 기지를 공격 갔을 때입니다. 먼저 평범하게 설치된 함정을 구경한 뒤 항상 그랬듯 막사부터 터뜨리려고 했어요. 참고로 유닛이 무한 생산되는 텐트는 바로 터뜨리는 게 좋습니다. 대공포의 범위를 피해 미사일 쏠 위치를 찾아보는데 각이 안 나왔어요. 포기하려는 찰나 딱 쏘기 좋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벽을 뚫고 텐트까지 파괴할 것 같았어요.
아쉽게도 미사일은 벽에 걸렸고 심리학 전공한 프랑스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미사일 스킬을 날렸죠. 데코레이션, 여러 장식품도 전략에 사용됩니다. 함정의 위치를 빠르게 캐치 못하게 해요. 유닛이 근처에 가면 투명해져서 아무 소용 없음에도 조금이라도 부비 트랩을 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도 질 수 없어 선물 상자로 화염 배럴을 가렸지만 네덜란드 사람에겐 비빌 수 없었어요. 그는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부비 트랩 2개와 화염 배럴 3개가 숨어 있어요. 벽 뒤에 함정을 설치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닛이 왜 죽는지도 몰랐어요. 리플레이 보고 이 함정의 위치를 알게 됐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정신없이 교전이 일어나는 곳에선 함정이 잘 안 보여요. 그 위치에 벽을 설치하고 함정까지 놓는 그 치밀함에 박수쳤습니다. 거기다 벽 사이로 저격수의 사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진짜 감탄했어요. 결국 완벽하게 짜여진 수비 전략에 GG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닛 조합은 평범해요. 의무병, 저격수, 현상금 사냥꾼, 유탄 발사병, 로켓 사수입니다. 전설 유닛은 없고 랩업 하다 보면 공짜로 얻는 유닛들이죠. 한 번에 2마리씩 나오는 탱커, 현상금 사냥꾼은 강력합니다. 네 번째 패시브로 뒤지기 직전에 2초 동안 안 죽고 버티는 능력이 있어요. 로켓 사수는 모든 건물을 다 때려 부숩니다. 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다 부수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줘요. 집중 사격 명령을 사용하면 박격포도 보내버립니다. 의무병과 유탄병, 저격수는 산들 바람에도 죽는 로켓 사수 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요. 사실 이 조합의 유닛들은 공짜로 받는 것임에도 1티어 혹은 상위 티어입니다. 그럼 초보자들이 이 조합으로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한 랭커가 자신만의 유닛 순위를 글로 쓰면 다른 랭커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건전 모바일입니다. 자기 스타일 유닛을 계속 성장시키면 그게 탑 티어니까 그냥 당장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게임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됩니다. 저는 유탄병을 계속 키워요. 요즘 인기가 시들해도 빠르게 유탄 날아가는 게 멋지거든요. 이 해외 유저를 보십시오. 자신의 군 생활에 추억이 많은지 보병, 저격수, 메딕, 실제 육군에서 볼 수 있는 병가로만 플레이합니다. 오늘 저녁 이 유저는 좀비 아포칼립스를 치열하게 막았던 자신의 군대를 구경할 거예요. 좀비 공습은 재료 모으는 게임입니다. 양쪽에서 몰려오는 좀비 잡아 유닛 업그레이드 재료를 모아요. 대전차포로 시원하게 좀비 잡고 싶어서 로켓 사수 올인해봤는데 지금까진 성공적입니다. 이번엔 괴짜 과학자 올인입니다. 이 친구로 좀비를 만들어 좀비를 막아보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과학자는 좀비 애호가라서 핑크색 플라스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좀비 인권을 지키기 위해, 줄여서 좀권. 막 시작하시는 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공짜로 얻는 좋은 유닛을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닛의 업그레이드를 아끼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저럴 때 경험할 재미를 고렙으로 미루지 않으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중렙 고렙 되면 그땐 그에 맞는 재료를 건접 모바일에서 더 많이 줄 겁니다. 안 주면 큰일 나는데. 그럼 즐거운 건접 모바일 되시고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